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밤을 평온으로 채워드리고 싶은 의사 김지현입니다. 혹시 늦은 저녁 무심코 집어든 작은 음식 하나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는 단순히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며 마주해야 했던 때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녁 식사 후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드시는 건강 간식들이 실은 잠든 사이 우리의 생명 시계를 조용히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고작 견과류 몇 알인데 몸에 좋다는 건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낮 동안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 음식들이 시간이라는 마법에 걸려 밤이 되면 우리의 혈관과 심장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아침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조용한 이별을 맞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혹시 한밤중에 갑자기 심장이 세차게 뛰거나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거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화장실을 찾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나이 탓 혹은 그저 뒤숭숭한 꿈 때문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불편함 뒤에는 저녁 7시 혹은 8시 무렵에 섭취했던 아주 사소한 음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50세를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섬세한 관리가 필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늦은 밤에 무엇을 먹든 다음 날 아침 거뜬했지만 이제는 작은 음식 하나, 식사 시간 하나가 우리의 혈압과 혈당, 그리고 수면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그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소리 없는 파도처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우리 몸에 쌓여가다가 어느 고요한 밤 예고 없이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대한심장학회의 통계에 따르면 뇌혈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10명 중 3명은 수면 중에 그 힘든 시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는 우리 몸의 혈압이 하루 중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몇 시간 전에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거나 혈당을 급격히 높이거나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을 가두는 음식을 드셨다면 그 결과는 때로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힘겹게 보내거나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돌보았던 환자분 중에 인천에 사시는 68세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건강 관리에 철저하셨지만 매일 저녁 달콤하고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말린 과일 한 줌과 호두 몇 알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안타깝게도 화장실에서 쓰러지셨고 가족들의 빠른 발견 덕분에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지방과 당분이 많은 저녁 간식 후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안전 기준의 2배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순환이 더뎌지고 이는 혈전 생성의 위험을 높여 허혈성 뇌졸중, 즉 뇌혈관이 막히는 심각한 상황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심장 건강과 기억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어째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문제는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음식을 언제 먹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나쁜 음식이란 드물지만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그 어떤 좋은 음식도 우리 몸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잠든 밤을 조용히 위협하는 7가지 견과류와 채소, 그리고 저녁 식사 습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아는 것만이 그리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몇 분의 영상 시청이 때로는 수십 년의 평온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심혈관의 보배라 칭송받지만 그릇된 시간에 만나면
우리 몸속에 조용한 침입자가 되는 7가지 견과류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매일 같이 그것들을 드시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며 왜 올바른 섭취는 보약이 되고 잘못된 섭취는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특히 3번째와 6번째 견과류는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건강식으로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피칸입니다. 부드럽고 향긋하지만 저녁 식탁 위에서는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의 피칸은 오랫동안 고급 간식,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에 이로운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케이크에 곁들이거나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가볍게 즐기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피칸을 잘못된 시간, 특히 저녁에 드시면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피칸에 포함된 상당량의 포화지방 때문입니다. 낮 동안 우리 몸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되어 이 지방을 에너지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되고 소화 기능과 혈액 순환 속도가 모두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때 처리되지 못한 포화지방은 혈액의 점도를 높여 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면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위험이 커지는데 이것이 바로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광주에 거주하시던 62세의 박 선생님 사례를 기억합니다. 은퇴 후 저녁마다 차와 함께 호두 타르트 몇 조각을 드시는 것이 낙이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굳게 믿으셨지요. 그러던 어느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가벼운 뇌경색으로 그치셨지만 의사는 그 원인이 저녁 시간에 섭취한 지방 함량이 높은 식단과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뇌혈관에 생성된 작은 혈전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 박 선생님께서 아침 시간에 그 간식을 드셨다면 아마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잣입니다. 작고 고소하지만 시간을 잘못 맞추면 우리 혈관 시스템 전체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잣에 대해 매우 익숙하실 겁니다. 작고 향긋하며 영양가 높은 샐러드에 곁들여지거나 그 자체로 고급 간식으로 사랑받는 견과류죠. 잣은 에너지가 풍부하고 소화가 비교적 쉬우며 부드러운 맛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선호하십니다. 특히 잣에는 불포화 지방산, 즉 우리 심혈관 건강과 뇌 활동에 필수적인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잣에 함유된 지방산의 대부분이 오메가6라는 점입니다. 이 지방산 자체는 유익하지만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와 균형을 이룰 때에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비율이 깨지면 특히 우리 몸이 오메가6를 과도하게 섭취하고 오메가3가 부족해지면 혈관 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염증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즉각적인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동맥 경화나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며 심할 경우 뇌혈관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50세부터 70세 사이의 성인 1000명 이상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오메가3 대비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 10배 이상 높은 식단을 가진 사람들은 균형 잡힌 비율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발병 위험이 2~3배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잣을 드시고 싶다면 우리 몸이 아직 활발하게 활동하고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 같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 혈관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해야 할 시간에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이때 오메가6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순환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잠든 사이 우리 몸을 위태로운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이즐넛입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수면 중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헤이즐넛의 고소하고 고급스러운 풍미를 사랑하십니다. 고급 초콜릿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심장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헤이즐넛은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식품입니다. 특히 이 견과류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천연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 점은 우리 몸이 깨어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태, 즉 낮 시간에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은 휴식 모드로 전환되고 심혈관 시스템을 포함한 신체의 모든 기관 역시 긴장을 풀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 헤이즐넛처럼 혈관을 강력하게 확장시키는 음식을 섭취하면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울산에 거주하시던 65세의 김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녀는 평소 식단 관리에 매우 꼼꼼하셨고 늘 건강에 좋은 음식만을 고집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헤이즐넛 몇 알을 드시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돕는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이른 새벽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던 중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주저앉아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다행히 뇌혈관에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기립성 저혈압, 즉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현상으로 특히 어르신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는 밤 시간에 섭취한 헤이즐넛이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시켜 하체로 피가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진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만약 심한 낙상으로 이어졌거나 제때 발견되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헤이즐넛은 여전히 좋은 음식이지만 몸이 활발하게 움직여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낮 시간에만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해 보이는 음식이 잘못된 시간 때문에 건강에 함정이 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기억력의 친구이지만 저녁에는 조용히 심장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호두는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슈퍼푸드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풍부한 천연, 오메가3 성분 덕분에 기억력 개선 인지 기능, 저하 예방 등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국립영양연구원의 발표를 포함한 수많은 국제 연구에서도 낮 시간에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노년의 집중력과 기억력 감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사실은 호두 무게의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면 더없이 좋은 지방이지만 우리 몸이 휴식에 들어가는 저녁 시간에는 소화기와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호두 몇 알을 먹으면 숙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위와 장의 소화 활동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때 섭취된 지방이 제때 소화되지 못하면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잠자는 동안 혈중 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혈중 지방이 증가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심장은 이 끈적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맥이나 깊은 수면 방해를 유발하기 쉽고 최악의 경우 은밀한 가슴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두의 놀라운 이 점을 온전히 누리고 싶으시다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아침 시간에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트밀이나 따뜻한 우유 혹은 가벼운 샐러드에 호두 몇 알을 곁들이는 것은 기억력 증진은 물론 심장과 위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시간에 먹어야 비로소 보약이 되며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5번째, 피스타치오입니다. 짭짤한 유혹이지만 시간을 잘못 만나면 심혈관 건강에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됩니다. 피스타치오는 오랫동안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사랑받아온 간식입니다. 고소하면서도 약간의 기름진 맛, 그리고 까먹는 재미 덕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특히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저녁 식사 후 담소를 나눌 때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한 가지, 사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피스타치오가 맛을 위해 소금에 절여 볶아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금의 양이 특히 저녁 시간에 섭취될 경우 우리 건강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낮 동안 우리 몸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땀이나 소변을 통해 여분의 염분을 비교적 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은 우리의 장기들이 휴식을 시작하는 시간이며 염분 배출 과정 역시 현저히 느려집니다. 저녁에 염분 함량이 높은 피스타치오를 먹게 되면 체내 나트륨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여 수분 저류 현상, 즉 몸이 수분을 배출하지 않고 붙잡아두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는 혈액의 총량을 증가시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고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들게 펌프질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밤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혈압이 낮아져야 우리 몸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액이 과도한 수분을 머금고 높은 압력으로 순환하게 되면 혈압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과도한 노동을 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심장이 한동안은 버틸 수 있겠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동맥경화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것은 한밤중에 뇌혈관 문제를 유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도 대비하기 어려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피스타치오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가급적 소금 간이 되지 않은 생 피스타치오를 선택하시고 반드시 낮 시간에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이나 이른 오후, 우리 몸이 잠들기 전 염분을 충분히 소화하고 배출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맛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기 위함입니다. 6번째, 소금의 볶은 아몬드입니다. 작지만 시간을 잘못 만나면 심혈관에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고소하고 바삭하며 포만감을 주는 맛 덕분에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께 아몬드는 심혈관에 이롭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들이 많아 자주 선택되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께서 소금에 볶은 아몬드를 특히 저녁 시간에 간식으로 드시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 식품 브랜드의 영양 정보를 살펴보면 소금에 볶은 아몬드 한 줌, 즉 작은 한 끼 분량에도 무려 180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은 양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만약 이전 식사에서 이미 염분 섭취가 많았다면 밤에 이 양을 추가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염분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면 혈액 내 염분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수분을 붙잡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혈액의 총량이 늘어나고 심장은 이 늘어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수축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밤에는 우리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염분으로 인해 혈액이 높은 압력으로 순환하게 되면 심장은 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힘든 노동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 기능 저하 혹은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특히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밤에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아몬드를 드시면서 견과류는 몸에 좋으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밤에 자주 깨며 심지어 가슴 두근거림이나
호흡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면밀한 상담 끝에 의사들은 그 원인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밤 시간에 소금에 볶은 견과류를 너무 자주 섭취한 식습관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곤 합니다. 만약 아몬드의 맛을 여전히 즐기고 싶으시다면 소금 간이 되지 않은 생 아몬드를 선택하시고 가급적 아침 시간에 섭취하십시오. 저당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오트밀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 몸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심혈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식습관의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에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7번째, 시판용 혼합 견과류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잠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삼총사입니다. 작고 영양가 있어 보이는 한 줌의 견과류가 실은 여러분의 숙면을 방해하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며 밤새 뒤척이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트레일 믹스, 즉 미리 포장되어 판매되는 혼합 견과류는 편리하고 건강해 보인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봉지 안에는 호두 아몬드 캐슈넛과 같은 다양한 견과류와 함께 건포도 말린 바나나 혹은 다른 종류의 말린 과일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주목하는 사실은 이러한 제품들의 대부분이 더 오래 보관하고 더 맛있고 더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설탕에 절여지거나 소금 간이 되거나 보존제가 첨가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설탕과 소금, 그리고 첨가물이 결합했을 때 특히 밤 시간에 섭취될 경우 50세 이상의 분들에게 일련의 해로운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갑자기 떨어뜨려 우리 몸을 피로하게 만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하며 한밤중에 쉽게 잠에서 깨게 만듭니다. 소금은 수분을 정체시켜 잠자는 동안 혈압이 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방해하고 심장이 밤새도록 초과 근무를 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포장된 트레일 믹스에 흔히 포함된 보존제나 산업용 첨가물은 혈관벽의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하고 그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2022 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에 설탕과 소금이 첨가된 견과류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야식을 먹지 않는 그룹에 비해 부정맥 발생 위험이 1.8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일 믹스를 여전히 건강한 간식으로 즐기고 싶다면 어떤 선택이 더 안전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것입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생견과류, 즉 아몬드, 호박씨, 호두 등을 선택하시고 설탕 없이 자연 건조한 건포도 말린 사과 혹은 바나나 같은 과일과 섞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혼합 견과류를 밀폐 용기에 담아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훨씬 이롭고 무엇보다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여러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의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심혈관을 안정시키며 매일을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언급된 견과류들은 결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 특히 밤에 섭취되면 영양 가득한 보약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견과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김치 된장찌개부터 과자 라면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들, 역시 잘못된 시간에 만나면 우리의 수면과 심장에 조용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면 중에 가벼운 뇌혈관 문제를 겪으신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특별히 해로운 음식이나 금지된 음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단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적인 음식들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우 친숙하지만 저녁 식탁에서는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3가지 식품군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치, 된장찌개, 짭짤한 건어물, 그리고 라면입니다. 이 음식들은 많은 한국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음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을 눈치채셨나요? 바로 염분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혈액 내 환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늘어난 수분은 일시적으로 혈액을 묽게 만들지만 의도치 않게 혈액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 잠자는 동안 혈압이 충분히 낮아지지 못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우리 몸이 가장 이완된 상태일 때 많은 뇌혈관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시던 이른한 새 최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저녁 식사로 바삭하게 튀긴 건어물과 진한 된장찌개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몸의 절반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로 잠에서 깨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회복하셨지만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먹어온 음식이 내게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식품군은 설탕이 많이 든 요거트 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단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탕이 혈액 속으로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높였다가 잠자는 동안 갑자기 떨어뜨리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변화를 겪는 몸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식은땀을 흘리게 하며 불면증이나 심지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이 정말 먹고 싶다면 낮 시간에 바나나나 찐 단호박 같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장 건강에 이로운 섬유질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마지막은 튀긴 음식과 가공육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지방 함량이 높고 소화가 어려워 잠자는 동안 속 더부룩함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도한 지방이 간에서 혈중 지방으로 전환되어 중성 지방 수치를 높이고, 이는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며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혈관, 건강, 그리고 혈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아끼신다면 저녁 시간은 위와 심장 모두에게 가벼운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묽은 국과 신선한 채소를 드시고 단백질이 필요하시다면 찐 생선이나 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심혈관과 뇌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우리 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도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몸은 기계와 같아서 좋은 연료만 넣고 가동하지 않으면 부품들이 점차 녹슬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0세 이후에 적지 않은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여 자신도 모르게 관절의 불편함을 더 악화시키고 혈압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심지어 운동 중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저는 한 가지 가슴 아픈 사례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의 김 선생님은 원래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운동 영상을 보다가 젊은이들이 2분 동안 플랭크를 하며 탄탄한 몸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자신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는 90초 동안 꾸준히 플랭크 자세를 유지했지만 그 후 어지러움을 느끼고 너무 빨리 일어나려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에게 흔한 증상으로 갑자기 자세를 바꿀 때 혈액이 뇌로 제때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만약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면 이 상황은 심각한 부상,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5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고 균형을 잡는 기관은 예민해지며 관절 역시 젊었을 때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허리를 숙이는 동작 깊은 스쿼트, 너무 오래 플랭크를 하는 것,
혹은 거꾸로 서는 요가, 동작처럼 무해해 보이는 동작들도 혈압과 심혈관에 갑작스러운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몸이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과도한 도전이 되어 저혈압, 현기증, 그리고 예기치 못한 낙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이 운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이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의 몸에 맞게 운동해야 합니다. 몇 분 동안 힘들게 플랭크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무릎을 대고 30초 동안 플랭크를 하는 것도 복근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훨씬 안전합니다. 또 다른 매우 간단한 동작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의자에 앉아 허리부터 천천히 몸을 숙여 척추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혈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0.5kg에서 1kg 정도의 가벼운 아령을 손에 들고 규칙적인 호흡에 맞춰 천천히 들어 올리고 내리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무겁게 들거나 빠르게 할 필요 없이 매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운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여러분만의 속도에 맞춰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식사와 올바른 운동 방법은 건강을 지키는 두 개의 큰 기둥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 한 가지 핵심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몸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활동한 후에는 청춘 시절처럼 민첩할 수 없습니다. 음식 한 조각부터 운동 동작 하나하나까지 모든 결정이 우리의 심혈관, 혈압, 그리고 남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건강하고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황금률은 무엇일까요? 답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매우 중요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올바른 시간에 식사하는 것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신진대사 속도가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느려집니다. 따라서 지방과 에너지가 풍부한 견과류를 드시고 싶다면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여 소화와 영양분 흡수가 용이한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또한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풍부한 에너지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 특히 밤 9시 이후에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하기 어려운 지방이 몸에 축적되어 혈중 지방 수치를 높이고 수면을 방해하며 심혈관계에도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올바른 방식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도 과식은 위와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 깊은 잠에 들기 전에 위가 음식을 충분히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음식의 좋은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두를 드시면서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마지막 원칙은 적절한 수준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처럼 어려운 동작이나 고강도 운동을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호흡과 심장 박동에 귀를 기울이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가벼운 동작이라도 매일 꾸준히 유지하면 우리 몸은 점차 더 튼튼하고 유연하며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50세 이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복잡하거나 까다로울 필요 없이 그저 꾸준하고 올바른 방식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모든 지식과 사례,
그리고 경고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아주 작은 발걸음 하나를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작은 메시지, 작은 행동, 그리고 하나의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50세 이후에는 건강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더 올바르게 하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식사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을 조금만 줄여보십시오. 식사 후에는 가볍게 산책하여 몸이 더 잘 소화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3가지 작은 실천만으로도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혹은 질병과 조용히 싸우고 있는 연로하신 이웃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공유, 단 한 번의 따뜻한 관심이 잠자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부터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작은 약속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약속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란에 간단한 문장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저녁 식사를 바꿉니다. 제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매일 건강이 가장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이며 전문 용어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건강 조언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저를 응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의식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병상에 누워 지내지 않는 굳건한 노년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경청하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질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족과 삶 속에서 매일을 기쁨으로 채우기 위한 건강한 삶의 여정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눈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적인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저 질환이 있거나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식단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평안하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